자, 지금부터는 10강 2편 동시대 미술을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강의가 진짜 마지막 강의입니다. 지금 이번 강의에 시작될 작가들은 현재 대부분 생존해 있는 작가들이고 지금 우리 시대에 같이 호흡하는 작가들입니다. 지금 시대에는 미술의 패러다임이 굉장히 변화되어 있습니다. 오늘날은 무엇이든지 미술이 되는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대체 미술이라는 게 어떤 것은 미술이 되고 어떤 것은 미술이 되지 못하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전에 현대미술이라고 부를 수 있는 작가들은 대부분 다양한 물질들을 이용해서 예술가 자신만의 독창적이고 신비적인 경험을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었다면은 이에 반해서 동시대 미술은 효과적인, 좀 전에도 얘기했다시피 소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가마다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다르고 그 이야기를 전해 듣고 해석하는 독자의 해석이 또 다릅니다. 그래서 그것을 효과적으로 소통하기 위해서 예술가들은 다양한 재료, 기술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동시대 작가는 자신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재료를 이용해서 작품을 만들고요. 이를 통해 세상을 작가의 시선으로 새롭게 보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시대 미술은 관람객에게 심미적 경험을 주지 않아도 된다는 자유를 얻었지만 대신에 작가는 자신이 의도한 소통에 성공하길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시대 미술은 효과적인 이 소통에 중점을 두었기 때문에 그 소통 주제 중 어떤 것이 더 우월하다라고 주장하진 않습니다. 아까 저희가 처음에 1편에서 얘기했다시피 동시대 미술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다양성에 있기 때문입니다. 동시대 미술은 작가 자신이 관심 있는 주제를 작가의 관심 있는 주제가 도대체 어느 쪽이냐에 따라서 그것에 대해서 효과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는 게 주된 목적입니다. 그래서 요즘 동시대 작가들은 여성주의라든 생태주의, 다원주의, 마르크스주의, 민족주의 등 그 방향도 너무나 다양하고 각기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표현 방법도 다르기 때문에 우리들은 그것을 이해하는데 상당히 많은 그 선제적인 지식과 이해를 가져야만 합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생태주의가 더 낫다든가 여성주의가 더 낫다든가 환경주의가 더 낫다든가 이렇게 어느 하나가 더 낫거나 우월하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게 바로 동시대 미술이 지향하고 있는 그 큰 특징입니다. 이 작가들이 얼마나 설득력 있게 관객을 설득하고 있느냐, 또 얼마나 독창적으로 또 소통하고 있느냐, 이 독창성, 진부하지 않은 것들, 이것이 문제지 어떤 특정 사상이나 매체를 기반으로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 한번 이제 그 흐름에, 전반적인 흐름에 들어가고 있는 우리나라 백남준 씨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남준 씨 같은 경우는 저희 교재에서는 교재 마지막 부분에 좀 나와 있습니다. 333페이지에 보면은 백남준과 비디오 아트의 세계하고 좀 나와 있는데, 백남준은 비디오 아트의 선구자이기도 하지만 플럭서스 운동의 활동을 최초로 했던 저희 대한민국의 작가이기도 합니다. 자, 그는 1932년이면 일제강점기죠. 이때 서울에서 출생을 했었고요. 아버지는 일제시대에 굉장히 일본에게 이제 많은 협조를 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백남준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 이전에 백남준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다양한 또 이제 얘기들도 오고 갔던 것 중에 하나가 아버지의 이 이제 친일적인 행동이 이제 백남준의 평가를 굉장히 저하하는 요인이기도 합니다. 그는 어려서 워낙 부호의 집안의 막내 아들로 자랐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다양한 개인 교습도 받았었고요. 고등학교 때는 우리나라 대표적인 음악가들한테 피아노 레슨이라든가 작곡 레슨을 받았었습니다. 그는 이제 그 일본으로도 유학을 갔었고 일본에 정착해서는 도쿄 대학에서 이제 미학 미술사학으로 전공을 합니다. 그가 이때 이제 졸업 논문으로 썼던 게 음악가 아르놀트 쉰베르크를 연구를 했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서양 음악사라든가 이런 것으로 이제 유럽에 가서는 강의도 합니다. 독일 유학 중에 존 케이지하고 요셉 보이스를 만나면서 이제 백남준은 세계적인 작가의 반열에 오릅니다. 그게 이제 우리 한국 전쟁을 피해서 이제 유학 생활을 했기 때문이죠.
1961년부터 가장 전위적이라는 플럭서스 운동의 창시 멤버로 활동을 했고요. 1963년부터는 이제 그의 첫 개인전 음악과 관련된, 그가 이제 음악으로 처음에 그 전공을 했고 음악을 또 공부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전자 텔레비전이라는 이런 전시를 열었습니다. 이게 1963년도에 열었던 음악의 전시, 전자 텔레비전이 최초의 비디오 아트전입니다. 그래서 미디어 아트의 어떤 시초 하면은 백남준을 꼭 살펴보아야 하기도 합니다. 1996년에 뇌경색으로 쓰러져 있었지만 그는 이 이후에도 이제 끊임없이 작품 활동을 하고 2006년 74세의 나이로 이제 돌아가십니다. 자, 비디오 아트. 1970년대부터 성행한 비디오, TV를 매체로 한 현대미술의 한 경향인데요. 영화의 연장이기도 하고 예술의 연장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동양의 부처 혹은 이런 TV하고 만남, 그 발상만으로도 이미 충격적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1996년 10월에 독일 포쿠스지가 선정한 올해의 100대 예술가였고요. 1997년도에는 독일 경제 월간지 캐피탈에서 선정한 세계 작가 100인 안에서 당당히 8위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는 이러한 동양적인 선명상의 작품도 했었고, 이런 텔레비전이라든가 이런 이미지를 연결해서 로봇 작품을 했고요. 그게 존 케이지라고 이렇게 명명합니다. 그만큼 존 케이지를 존경했고 존 케이지가 전위적이라는 의미로 이러한 작업을 합니다. 백남준을 가장 유명하게 만든, 이제 저희 나라에서 가장 유명하게 만든 건 바로 이 다다익선입니다. 다다익선은 우리나라 이제 국립현대미술관에 이제 설치됐던 작품인데요. 1001개의 TV 모니터로 구성된 비디오 작품입니다. 왜 1001개냐? 개천절이 10월 3일이기 때문에 1001개의 모니터로 구성했다고 합니다. 이 모니터 자체는 기술적인 결함으로 이제 중간에 교체를 또 좀 했는데요. 어쩌면 이제는 기술 때문에 이런 전자기계 같은 경우, 미디어아트 경우는 이 기술의 어떤 한계라든가 부품의 한계, 이런 부분들을 극복을 해야만 계속 유지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백남준은 장차 브라운관이 캔버스를 대신할 것이라고 했는데, 이미 지금 미디어아트는 지금 강주에서는 특히나 미디어아트 선도도시로 선정되면서, 강주가 선정되면서 이제 강주에서는 미디어아트가 가장 흔한 예술 행위 중에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백남준은 모니터는 화가의 캔버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다익선은 TV 모니터는 그들이 가진 요소를 시간으로 분해하여 색채들로 재구성한 현대 회화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과학과 미술의 결합, 비디오 아트의 창시자, 이제 백남준을 따라다니는 얘기입니다. 예술로 이러한 비디오 아트를 예술로 활용한 최초의 작가이자 로봇 같은 설치 작품을 했던 작가이고, 백남준이 했던 얘기 중에 예술은 사기다라는 얘기가 가장 유명한데, 이제 저는 그 사기라는 개념이 누구를 속인다 이런 개념보다는 그만큼 뭔가 이렇게 상대방을 좀 설득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지금 현재 가장 잘 나가고 있는 제프 쿤스입니다. 제프 쿤스 같은 경우는 미국 출생이고 또 이제 가장 미국식 작가, 현재 살아있는 가장 미국식 작가로 또 이제 불리우고 있습니다. 그는 대중문화를 주제로 작품을 제작하고 있고요. 이런 풍성계라든가 이런 지극히 평범한 대상, 지극히 팝아트적인 대상을 가지고 스테인레스 스틸 풍선이라든가 인형 이런 것들을 이제 재생산하고 있는데요. 스테인레스가 가지고 있는 특징상 아무래도 이런 특징이 사물을 비치게 되죠. 그래서 이런 제프 쿤스의 작품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 작품을 보면서 거꾸로 나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러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자, 우리 신세계백화점에 2011년에 이제 신세계백화점 본점 옥상에 6층 옥상에 이제 설치됐던 제프 쿤스의 세이크리드 하트라는 작품입니다. 이 세이크리드 하트는 번역하면 신성한 마음이라고, 어떤 마음인지 모르겠지만 이제 제프 쿤스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정신적인 사랑을 의미하는 작품이다. 이제 한국에 4점 정도 제프 쿤스의 작품이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 이제 가격대로는 이게 300억 원에 육박하기 때문에 이제 꽤 높은 가격에 해당되는 작품이죠.
그래서 제프 쿤스는 대중성을 지향하는 그의 예술 세계는 대중이 쉽게 사랑하는, 또 쉽게 보고 있는 이런 그 초콜릿 포장지 같은 이런 것들을 가지고 대중이 이제 사랑할 수 있는 작품, 대중에게 친숙한 작품이 나의 작품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지만 거꾸로 또 이런 포르노 스타 일로나하고 결혼한 제프 쿤스는 자신들의 성행위를 묘사한 조각작품 제프 앤드 일로나라는 작품으로 또 논란을 일으켰는데요. 이제 실제로 이제 이런 이슈들을 제프 쿤스는 굉장히 많이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키치를 이용하긴 하지만 그의 작품이 또 그게 대중에게 먹히기 때문이죠. 다음은 쿠사마 야요이입니다. 쿠사마 야요이의 작품은 이미 이제 우리나라 본태박물관에 잘 있기 때문에, 제주도 본태박물관에 있기 때문에 이제 저희 나라 사람들이 또 좋아하는 작가이기도 합니다. 보시기에도 좀 어떻습니까? 뭔가 이렇게 황공포증, 동그라미에 대한 공포증이 있는 사람들은 이 쿠사마 야요이의 작품을 보지 못한다고 합니다. 쿠사마 야요이 같은 경우는 1929년생이고요. 또 현재 살아 있습니다. 그는 이제 한때 뉴욕에서 작품 활동을 했었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뉴욕에서 좀 유명하게 되면서 일본 본국으로 돌아와서 현재도 정신병원에 입원한 상태로 쿠사마 야요이 스튜디오를 만들어서 작품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녀의 작품이 이제 이런 단순하게 호박무늬, 그녀가 어렸을 때 다락방에 들어가서 호박이 잔뜩 있었는데 이 잔뜩 있던 호박에 친숙감을 느끼면서 이런 호박의 이제 작품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1993년도에 베니스 비엔날레 일본관에 초대되었던 일본 대표 작가였고요. 그 후로 시드니 비엔날레, 타이페이 비엔날레 등 대다수 대형 국제전시에 참여했던 일본 작가로 가장 현대 이제 유명한 작가이기도 합니다. 그녀는 20여 권의 시집을 발간하기도 했고요. 소설도 출간을 했었습니다. 자, 제주도에 가면 쿠사마 야요이의 방이 있습니다. 제주도 본태박물관 3층에 가면 쿠사마 야요이 그 상설 전시관이 있는데요. 무한 거울의 반, 영혼의 반짝임이라는 2008년도에 이제 전시된 작품들입니다. 사방이 거울로 이루어지고 있고 물 위에 100개의 LED 전구로 구축된 마술적인 공간입니다. 여기에 이렇게 사람들이 올라가서 이렇게 보게 되면은 이 물방울들이 이 동그라미들이 그 순간 마법의 숲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왠지 LED 숲, 그 다음 미디어 숲을 연상하게 하는 쿠사마 야요이의 이런 작품은 현대 미디어 아트하고도 연결돼서 전시되고 있습니다. 본태박물관은 안도 타다오의 작품으로 건물 자체도 이미 유명하지만 이 쿠사마 야요이의 작품을 보기 위해서 그 본태박물관에 더 많이 찾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은 하이퍼 리얼리즘 조각가 듀안 헨슨입니다. 듀안 헨슨의 그 쇼핑카트를 밀고 가는 이 여자 작품은 저희 교재 324페이지 아랫부분에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극사실주의 조각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당신이 미술관에서 경호원에게 무언가 물어보았을 때 아무 대답이 없다 해도 너무 놀라지 마라. 그 경호원은 아마 10중 8구 헨슨의 작품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 소비가 아닌 실제 사람이 어떤 필요한 소비가 아닌 낭비에 치중하고 있는 현대인들을 좀 조롱하고 이렇게 패러디하고 있는데요. 평범한 미국인들의 삶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묻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순간 찍어버린 듯한 사진으로 2D로 찍어버린 듯한 이미지를 3D로 변환해서 이렇게 작업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정지된 그 순간의 의미 해석이 달리하고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마주한 듯한 충격에 휩쓸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는 미국 사회의 피곤함, 낙오, 좌절, 과소비, 우울한 인생 등을 주제로 담고 있고요. 자칫 기능적이고 기술적일 수 있는 어떤 3D 물체에 대해서 작품으로서의 가치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낯선과 충격이 주는 극사실주의.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진짜 사람 같기도 하고 진짜 아이가 태어난 모습 같기도 하지만 엄청난 사실적인 묘사로 이 하나하나 납인형이라든가 섬유인형으로 만든 다음에 하나하나 털까지도 한올한올 심어서 실제의 의상을 입힌 조각을 통해서 미국의 문명, 대량 소비하고 일상성 속에 속물적인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게 그의 작품의 의도입니다.
오히려 감정이 배제되어 있어서 오히려 우리에게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 모습, 우리가 길을 가다가 평범하게 볼 수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다음은 신표현주의 지도자 요셉 보이스입니다. 요셉 보이스는 모든 사람은 예술가이다. 우리 백남준과도 굉장히 친분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한국에도 몇 번 와서 퍼포먼스를 했습니다. 인간의 모든 삶은 예술 작업의 일부이며 인간은 이러한 예술 작업을 통해 사회적 조형물로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사회 전체가 예술이어야 된다라고, 예술적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확장된 미술의 개념을 통해 보이스는 현대인의 황폐화되고 비인간적인 삶을 치유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셉 보이스의 이러한 행위들은 치유의 개념으로 좀 접근하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보이시는 이 작품은 죽은 토끼에게 어떻게 그림을 설명할 것인가. 그래서 죽은 토끼를 안고 요셉 보이스가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그 미술 전시장 안에서 이제 돌아다니고 뭔가 주술적인 행위를 합니다. 얼굴에는 꿀과 금박을 뒤집어 썼고요. 양쪽 발에는 펠트와 쇠로 밑창을 댄 신발을 신고 죽은 토끼를 안고 한 3시간 동안 미술관을 걸어다니면서 뭐라고 이제 하는 그런 퍼포먼스입니다. 이게 토끼가 자주 나옵니다. 이제 요셉 보이스에게는. 우리 관객들은 유리창을 통해서 보이스의 이 3시간 동안 움직이는 퍼포먼스를 관찰하고 있고요. 그에게 토끼는 토양, 육화됨, 재생, 부활의 의미를 있고 정신의 전환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요셉 보이스가 이러한 행위를 할 수 있었다는 건 그가 그동안 이제 전쟁 당시에 공군 비행사로 있다가 무인도 같은 원주민 섬에 이제 떨어지게 됩니다. 거의 죽을 것 같은 요셉 보이스를 치유해줬던 원주민들이 뭔가 이제 돼지 기름 같은 걸 몸에 발라주고 꿀 같은 걸 발라주고 나서 기적처럼 살아나게 됩니다. 그때의 기억들이 요셉 보이스는 이러한 죽은 토끼에게 어떻게 그림을 설명할 것인가 같은 이런 퍼포먼스로 이어졌습니다. 다음은 우리 이제 백남준의 비디오 아트를 이었던 저희 강주의 미디어 아트 전시관을 만들었던 이인남 작가입니다. 그는 대한민국 담양 출생으로 현재도 가장 전 세계인이 사랑하는 미디어 아티스트이기도 합니다. 그는 최근에 3차원 입체 그림이라는 그러한 작업을 선보였었는데요. 구글과 협업해서 틸트 브러쉬 기법으로 작품을 제작해서 VR 기기를 이렇게 착용한 관객들은 가상 공간에서 그림을 스스로 그려보는 그런 기술이 포함된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틸트 브러쉬라는 작품은 머리에 디스플레이 기기를 쓰고 컨트롤러로 양쪽에 이제 하나, 두 개를 쓰고 3차원 입체 공간을 그릴 수 있는 가상현실 애플리케이션입니다. 현대까지 개발된 가상현실은 이러한 시스템 중에 이제 최고의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는데요. 이인남 작가는 이 작품을 2016년 비엔날레에 출품했던 작품입니다. 혼혈하는 지구라는 작품은 진보한 미드아트 세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에 양림동에 이인남 미술관을 개관했습니다. 다 같이 이렇게 이제 이인남 미술관에 가서 이인남 선생님에게 좀 더 미디어아트에 대한 설명을 들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광주에 이러한 작가가 나왔다라는 건 저희 광주가 굉장히 그 문화 도시로서 굉장히 선도하고 있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현대 미술을 이끌었던 동시대 미술을 이끌었던 최신 작가까지 살펴보았습니다. 한 학기 동안 여러분들하고 같이 하는 동안 저 또한 굉장히 감사했었습니다. 제 작품 13월 봄날의 시하고 희망이라는 작품으로 마지막 인사를 대신하겠습니다. 2015년에 제가 이 13월 봄날의 시라는 이 작업을 했을 때 저는 몸이 좀 많이 안 좋았었고 박사학위를 이제 마치는 과정 중에 굉장히 힘든 시기를 거치면서 작업을 했던 작품입니다. 푸른 사슴은 저에 대한 아이콘으로 제가 상정을 했었고요. 이 채식하는 동물 중에 가장 저 나름대로는 생명을 상징하는 뿔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푸른 사슴을 아이콘으로 선정을 했었습니다. 이런 겨울에 13월은 1, 2월을 합친 말이기도 하고 12월 다음에 이 12월을 보냄이 아쉬워서 제가 붙인 이름입니다. 이 13월에 피는 꽃, 복수초, 노루기 이런 거는 다 눈을 뚫고 그 차가운 얼음 땅을 뚫고 피어나는 꽃입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우리가 모두 힘든 시기에 이 봄날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제 그림을 마지막으로 감상해 주시고요.
올해의 희망이라는 이 작품 분홍장미, 분홍색 꿈처럼 여러분들 삶도 아름답게 마무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한 학기 동안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유튜브로 수업을 들으시느라고 정말 고생하셨고요. 다시 또 찾아뵙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10강에 맞춰서 명화로 배우는 서양미술사를 마치겠습니다.